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시각장애인 여성 오원복 선생님입니다. 법 왜곡죄로 서울경찰청 수사관과 팀장을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비 교주 중강제 추행 고소했다가 3천억 공갈범으로 몰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법 왜곡, 법 왜곡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심각한 그러한 사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싸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론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이 법이 여기 이제 충족되지 않는데 이거를 적용했다든지, 또는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장애인 여성, 이게 아주 전문인데, 그리고 장애인 변호사, 이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국선 변호사까지 선임해 줬는데, 국선 변호사는 아예 뭐 연락도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현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왜 법 왜곡죄가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법 왜곡죄가 집행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애인 복지법은요, 이걸 아주 엄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희롱 같은 경우, 정서적 학대 행위는 이거는 징역 10년 이하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세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 장애인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령, 이 법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가야 돼요. 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상 뭐 변호사라든지, 법대 1학년만 해도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 보면은 이제 별표 1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 1로 이제 장애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 기준. 그러면 이제 별표 1을 보면 되죠. 별표 1을 보게 되면은 장애인의 이제 시각장애인을 넣고 있죠. 이렇게 신체장애인의 시각장애인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0.02 이하인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이거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기입하고 있는 겁니다. 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원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 거죠.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에서 명백하게 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서 장애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 증명서죠. 장애인 증명서. 그렇다면은 이제 명백한 이제 장애인이다. 그래서 이 법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법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사관과 이 팀장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성폭력 처벌법 제6조에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성폭력 처벌법 제6조에 이런 내용이 없어. 내가 여기다가 다 봤죠? 네, 성폭력 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한다? 이 사람들은 네, 여기 보면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장애인 복지법 강의했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팀장하고 수사관은 이렇게 쭉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쭉 기술을 하면서 없는 말을 막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없는 말을.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심지어는 네, 이게 이제 해당치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불송치 이유서에다가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성폭력 범죄에서 판단하는 신체 장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쟁점이다. 장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쟁점이야?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러면서 시각장애로 인한 이렇게 했었어요. 시각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있으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애 정도가 성폭력 범죄에서 판단하는 신체장애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누구 맘대로 이렇게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나? 와, 이거는 거의 뭐 법의 신이야, 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장애인 복지법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법률을 싹 다 분석을 했어요. 싹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은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지금 이 사이비 교주 중강제 추행으로 고소했다가 3천억 공갈범으로 몰려 이것도 절망과 고통에 놓여 있는데 또다시 이런 법 왜곡죄 막 경찰 막 2차 3차 5차 6차 7차 8차 막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공감, 우리 이제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감. 이거 공감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버틸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가 힘들지만 이 1,000원의 기적 이거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피해자들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구해내야 돼. 구해내서 우리가 다시 1,000원의 기적도 하고 하면서 이거 강력하게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 아닌가. 변호사 사면은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법 왜곡죄에 변호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변호사, 그리고 민사는 돈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법 왜곡죄가 일어나겠죠. 제가 당해봐서 알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에도 이 법 왜곡죄가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